예,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일단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일부 기술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통과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수 같은 경우에 다우 0.25, S&P 0.17, 나스닥 0.33, 필라델피아 0.3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애플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것들이 지금 공급망 제약이거든요. 2017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 지금 관계사들의 주가 또한 이 관련의 영향을 받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공급망 지연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애플이 이런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은 얼만큼 영향을 받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 또한 인건비, 원자재, 화물 이쪽의 비용 상승이 계속해서 보여지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CNBC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분기 실적을 이번에 발표한 가운데 80%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거든요.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38.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최근에 달러가 조금씩 빠지면서 그게 금으로 갔단 말이죠. 네, 금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자재로 갈 가능성이 높고, 원유가 뭐 다시금 이전처럼 100불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이전보다 다시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 가능성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는 악영향을 받아갖고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꼭 한국 쪽과 엮어서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자면 기존에 보다 절반 정도로 가까이 줄은 1조 7,500억 달러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기후변화 예산 이쪽 같은 경우에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고요. 유급 가족 휴가나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교육 등 일부 항목을 전면 백지화해서 이 예산안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공화당 쪽에 많이 양보를 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주요 지표들 나온 것들 말씀을 드리면 9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요. 9월 개인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 9.2에서 7.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빌 에크먼이 연준 가능한 빨리 금리 인상 시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는 83.57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산안 통과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기업이죠. 이번에 UBC에서 캐터필러 목표가를 235달러로 매수 의견 제시했다라고 하니까 한국의 두산 밥캣이나 현대건설기계 쪽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철강 관세 분쟁에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한국 수출 물량이 연 260만 톤으로 급감하려는 예상치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한국의 철강 업계들은 생각보다 좋게 못 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FDA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청소년 심근염 위험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인은 말고 청소년이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테슬라가 착한 원료 안 쓰면 거래 끊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이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블 OLED 같은 경우에 연간 53%씩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관련 부품들 쪽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0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하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도 오늘부터 시작이죠.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날 FOMC 회의 발표가 있다라고 하니까 수요일까지는 지수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지난다라고 해도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아,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싹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랑 곧 있으면 다가올 이슈들 싹 정리해봤는데 개별 종목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세트랙 아이랑 인텔리안 테크 이 두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왜 가지고 왔냐? 두 종목 일단 섹터는 겹치죠. 항공우주. 이 저궤도 위성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이 엮이곤 했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벌써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아래서부터 지지부진하는 종목들은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뭐 이수페타시스나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인텔리안 테크나 이 세트랙 아이에서 갑자기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3% 오르기 전에 아침에 그냥 찍을까 말까 했는데요. 네, 이제 아침에도 저도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다라는 거. 근데도 이걸 왜 이 위치에서 다시 가져왔냐?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선두주자로 몇몇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간 위치에 있는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예 많이 빠진 이 세트랙 아이 종목 같은 종목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턴을 하려는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각 자리별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 두 종목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 두 개를 필두로 저궤도 위성 한번 보는 게 어떠할까 싶어가지고 가져가 본 거예요. 물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핫했다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이제 시작인 테마지 끝날 테마는 아니잖아요. 메타버스를 보세요. 한참 핫했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아예 저 우주 끝까지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저궤도 위성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내고 싶습니다. 그 테슬라의 스페이스X 거기서 이 글로벌 링크였나요? 전 세계를 저궤도 위성으로 묶는 그런 사업, 뭐 디오리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하는 그런 사업도 그렇고 그런 애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한 한국도 관련 테마는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세트레가이 차트를 먼저 얘부터 보자면 지지라인 닿겠죠. 차트상으로 보면은 너무 꼴 보기 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 위치에서 지지는 해줬습니다. 요걸 진짜 마지막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수급 계속 이어진다면 여기서 횡보하는 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5만 원까지는 5만 5천 원? 5만 5천 원까지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뭐 21선도 돌파를 시도를 할 것이고 하면서 막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겠지만 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수급이 그러한 힘을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트레가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더 상승의 여력이 크다라고 봅니다. 매물대가요, 여기까지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위치보다 아래죠. 그리고 수급이 기관 어디 하나 가릴 거 없이 쭉 연할 사고 오늘 양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려주는 주체는 외국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계속 사는 종목이면 여기 위치에서 쭉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주식이 오르는 데 있어서 뭐 100%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개인은 털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수급상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21선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한 달 선이거든요.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뚫었잖아요. 게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우하향의 흐름도 최근에 며칠 동안 평탄화 작업을 끝내놨어요. 그래서 양봉 하나만 더 뜨면은 이 세트랙 아이 같은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승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항으로 여기 못 뚫으면은 또 떨어질 수 있겠죠. 이건 조심합시다. 자, 이렇게 인텔리안 테크랑 세트랙 아이 한 번씩 쑥 봤는데요. 저는 이쪽 섹터는 이렇게 특징이 되는 두 가지가 이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냥 개별 종목 두 개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안 보는 것보단 보면 좋잖아요. 다시 이렇게 기관이 사주고 있는데 안 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체크해 놓는 게 좋잖아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신경 썼다. 그리고 이걸로 만약에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까지 봤다 라고 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잖아요.
돈 들어가면은 보통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전략 짜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